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에서 가장 바빠질 분이죠. 윤 전 총장 등 장애 대선 주자들 영입이란 정책을 맡은 대외협력위원장인 권영세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권영세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선을 앞두고 대외협력위원장으로서 당박 유력 대선 주자들과의 소통을 맡게 됐는데 어깨가 많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우리 당이 그 유력한 대선 주자들이 이 밖에 많이 있는 아주 희한한 상황에서 예. 이런 대선 주자들하고 소통을 하고 또 영입을 해야 될 부분이 저의 소임이니까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 당 안에서도 자강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좀 계실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소위 당내 주자들도 굉장히 훌륭한 분들입니다. 예. 여당 주자들하고 비교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 당내 주자들하고 견줘도 전혀 손색이 없고 그런 뛰어난 분들인데 지금 어쨌든 여론조사에서 우리 밖에 계신 분들이 훨씬 더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우리 당이 우리 그 분들도 더 좀 이렇게 키운다고 그러면 말이 이상하겠습니다만은 좀 도와드리고 그래서 경쟁이 아주 흥미롭고 또 아주 치열한 경쟁이 된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정권 교체도 반드시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윤 전 총장이 정치 선언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무난하게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사실은 어떤 면에서 윤 전 총장이 정치를 하겠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 비로소 이제 정치를 하고 이제 국민들과 본격적으로 정치인으로서 만나겠다라는 일종의 신고식이기 때문에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게 좀 담겨 있지 않고 또 임팩트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 이런 내용, 이런 비판은 좀 첫술에 배부르기를 바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일종의 신고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저는 그런 점에서 무난하게 잘 치렀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기자와 문답 시간에 국민의힘과 생각이 같다 이렇게 대답은 했습니다만 입당 가능성에 대한 답변은 이 자리에서 말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윤 전 총장으로서는 당연히 그런 식으로 대답을 했을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하고요. 예. 이제 기자회견문 전문을 이렇게 보더라도 저희들하고 생각이 거의 비슷하다고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윤 전 총장이 본인이 즐겨 하는 말로 국민이 불러서 나오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어떤 식으로 정치를 해야 될지 어떤 플랫폼 위에서 정치를 해야 될지도 국민들한테 이미 생각이 있다면 동의를 구하는 거고 또 앞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면은 국민들한테 좀 여쭤보고 이런 과정은 좀 필요하리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즉답을 피한 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국민의힘에서 현역 의원들 한 20여 명이 함께 그 자리를 했고요. 이준석 대표가 버스 출발도 얘기했습니다. 빨리 함께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시기를 언제쯤 하면은 좋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시기를 그렇게 못 박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윤 전 총장도 지금 생각하는 게 우리 당하고 비슷하고 또 어떤 분은 이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처럼 제3지대에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프랑스와 우리의 정치 지형이 전혀 다르고 또 환경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윤 전 총장도 합리적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늦지 않게 8월 이전에 들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사실 속으로는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측의 공보 라인이나 정보 라인에서 몇 가지 실수가 나왔고 이준석 대표도 우리 당에 빨리 입당해서 우리가 우산이 되어주겠다 그런 류의 얘기도 했단 말이죠. 그런 거 봤을 때는 조금 서두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지적도 있어서 제가 한번 질문 드려봤습니다. 윤 전 총장이 서두르는 게 좋지 않겠냐 이 말씀이시죠. 저는 좀 빨리 들어오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현행 룰이 당원 50, 국민 50이기 때문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점을 또 제기했단 말이에요. 예, 뭐 그거는 그분 생각이고요. 예. 우리의 당원 당규상의 경선에 관한 룰은 여태까지 역대로 일종의 기준점이었었습니다. 예. 우선 당장 지난 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도 경선 룰대로 가지는 않았고, 뭐 경선관리위원회에서 뭐 다시 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그 이전에 대선에서도 주자들 측이 다 후보들 측이 모여가지고 경선 룰을 그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좀 바꿀 것이냐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뭐 바뀔 수가 있고 따라서 그 룰 때문에 뭐 들어올 사람이 못 들어온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요즘에는 우리 당원들의 생각이 일반 여론과 크게 다르지 않게 되고 있다, 즉 동조화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예. 점에서 보더라도 뭐 주자들도 그 내용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주자들이 우리 내부의 경선 룰 때문에 들어올 걸 안 들어오고 이런 일은 저는 없을 것이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는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 전 총장 입당 문제는 하여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지금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입당이 좀 더 매끄럽게 또 이 적기에 들어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 역시 제 소임이 가볍지는 않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윤 전 총장이 3월 초에 사표를 쓰고 오늘 이제 정치선언 3개월 지났죠. 4개월 가까운 시기에 정치선언을 했는데 4개월 다 됐죠. 예. 최재형 감사원장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오늘은 어저께는 뭐 이 사직만 얘기하고 정치 참여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얘기가 없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지만 좀 이렇게 고민의 시간을 가진 뒤에 정치 쪽으로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그분도 성향이나 이런 걸로 볼 때 우리 당을 플랫폼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 전 감사원장이 임기 중에 사표를 쓰고 대권 도전 이야기가 나옴으로 해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거 아니냐. 지난 감사원장 시절에 감사했던 게 이게 진정성이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은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절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예. 뭐 대통령께서 사표를 수리하면서 비슷한 얘기를 하셨고 또 여당 대표도 노골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뭐 이 부분은 이게 내로남불을 넘어서 아주 적반하장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가 사실 원전 감사 과정에서 감사원의 정치적인 중립성을 철저하게 훼손한 거는 청와대가 하고 정부 아니었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최 전 원장이 여기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됐고 또 구체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언론 같은 데서 야권의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게 본인이 감사원장으로 있는 한 어떤 내용의 감사를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오해받기 쉽다 이런 면에서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사직한 것 자체를 두고도 뭐라고 할 수가 없고 또 그래서 정치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에서 이 정부가 윤 전 총장이나 감사원장을 최 전 감사원장을 정치로 내몬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몰라도 여당 측에서 이걸 비판해서는 그거는 적반하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가 결국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렇지요. 예. 김동연 전 부총리 이야기도 나오고 있던데요. 예, 많이 논의하고 좋은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경제가 특히 중요한 상황에서 나름대로 경제 관료로서 오랜 시간을 보낸 분이고 우리 당에서 이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한다면은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만 더 여쭤보죠. 안철수 대표 관계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안철수 대표는 지금 합당 부분이 지금 논의가 한참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도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시에 이 본인이 한 말들이 있었고 또 상당한 부분 본인 한 말들을 지켜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하겠다 이런 부분도 뭐 잘 이루어질 거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당내 인사도 좀 여쭤보죠. 예. 지난 재보궐선거 때 오세훈 후보가 나경원, 안철수 후보를 차례로 역전승하면서 본선에서는 유례없는 대승을 거뒀는데 현재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취임하면서 국민의힘 지지율도 오르고 있는 상태고 이러면 예. 구태여 우리가 당 밖의 사람한테 계속해서 뭐 러브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올 것 같아요. 글쎄요,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그런 얘기를 당내에서 들어보진 못했는데, 예. 뭐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권 교체를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더 이상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여론조사에서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있는 당 외의 주자들도 우리 당의 플랫폼 위에 얹혀서 같이 경선을 해서 제일 좋은 후보를 선출하는 게 제일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만일 각 후보 장 외에 있는 후보들이 입당을 망설이게 되면 지난번 오세훈 안철수처럼 후보 단일화 이런 것도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뭐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예. 뭐 우리 당 플랫폼 위에서 이 경선을 치를 것이다 이렇게 좀 낙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제 일입니다. 예. 당내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홍준표 의원이 연일 윤석열 전 총장을 저격하는 모양새여서 이게 예. 보기에는 좋지 않은 거 아니에요?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뭐 좋지 않죠. 남 욕해서 잘 되는 꼴을 제가 별로 못 봤는데, 예. 뭐 홍 의원께서도 잘 아실 테니까 뭐 적당한 선에서 멈추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쭤보죠. 예. 자, 민주당이 이번 주부터 예비 경선에 돌입했고 시간표대로라면 9월에 후보가 선출됩니다. 국민의힘은 11월이나 12월에 선출되는데 조금 당기자 이런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진실은 어떤 겁니까? 저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굳이 물론 그 경선 시기도 절대적인 거는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뭐 당길 수도 있고 미룰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굳이 뭐 이 여당이 좀 빨리 한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앞당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특히 이거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이 당 외에 유력한 주자들이 있고 그분들이 들어와서 우리 당에 안착하는 시간까지 생각을 한다면은 예. 오히려 늦추면 늦었지 당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었습니다.